펠리시아 무어 차기 애틀랜타 시장 후보가 22일 한인들이 마련한 후원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소개한 후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무어 애틀랜타 시장 후보는 지난 2일 선거에서 1위로 결선에 올랐으며 오는 30일 상대 후보와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펠리시아 무어 애틀랜타 시장 후보는 참석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이날 후원 행사를 마련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모두 발언에서 펠리시아 무어 후보는 애틀랜타 시장 선거 공약으로 안전한 지역사회와 투명한 정부 운영,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과 시정 서비스 향상 등을 소개했습니다. And so I want to focus on making sure that every neighborhood is safe across the city, not just one area, but every area. 무어 후보는 한인들이 애틀랜타시에서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안전한 곳에서 가정과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공공안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인원 확대와 경찰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second thing I want to do is focus on our cops. Getting more of them on the street. I have a goal of getting the equivalent of 200 of them on the street in my first 100 days. 무어 후보는 또한 투명한 정부 운영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카심 리드 전 애틀랜타 시장 측근들이 여러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무어 후보는 1997년 시의원에 당선된 후 시의원을 활동하다 지난 2018년 시의회 의장에 올랐습니다. 한편 이날 후원 행사는 박형권 뷰티메스터 대표를 비롯해 김백규 조지아 한인식품협회장, 그리고 조지아 한인범죄예방위원회 박남권, 클레이튼 리, 김영수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마련했으며 여러 한인 단체장들을 비롯한 지지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이날 후원금을 낸 사람은 13명이며 모금액은 $7,600라고 선거 캠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이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항공편 이용객이 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됐던 항공업계가 활력을 되찾는 분위기인데 이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방역당국은 제5차 유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교통안전부가 보고한 11월 19일 금요일 전국 항공기 이용객 수는 22만여 명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편도 이용객 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서 전국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힘입어 그동안 억눌린 여행 수요가 돌아오면서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인파가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가 지나면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이 보고한 자사의 항공기 이용객 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88%로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기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같은 방역 정책을 도입해왔습니다. 이에 비협조적이고 난동을 부리는 승객도 늘었습니다. 연방항공청 FAA에 따르면 올해 항공기 탑승객의 난동 또는 부적절한 행위로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사례가 991건에 달한다고 보고됐습니다. 지난 7년간의 누적 건수를 훨씬 웃도는 규모입니다. 각 항공사는 대폭 증가한 항공기 탑승객에 이어 이들에게 방역 정책까지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내년 3월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재외선거인들의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편의를 위해 순회 접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강승환 재외선거 담당 영사에 따르면 재외선거관리위원들은 지난 16일 플로리다 대학을 비롯해 17일에는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 18일에는 엠블리 리를 항공대학교에서 순회 접수 업무를 실시했습니다. 강 영사는 지역 한인회와 유학생 등의 협조하에 순회 접수가 잘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외선거인 명부 등재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왕입니다. 다음은 사진 전시회 소식입니다. 하이 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단체 사진전 소식을 배준경 PD가 전해드립니다. 애틀랜타 미드타운에 위치한 하이 뮤지엄에서 피처링 더 사우스라고 명명된 단체 사진전을 진행 중입니다. 1996년 하이 뮤지엄은 피처링 더 사우스 이니시에이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은 미국 남부 지역에 관한 주제나 테마를 탐구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미 남부 지역 고유의 문화적 특징을 사진으로 남겨 이를 하이 뮤지엄 근현대 사진 콜렉션에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처링 더 사우스 프로젝트는 사진작가 셀리만이 풍경사진으로 전향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고, 알렉스 호스의 2009년 참여는 그의 유명한 브로큰 매뉴얼 시리즈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유명 참여 작가들의 협업으로는 다우드 베이, 리차드 미스락, 그리고 마틴 파르 등이 있습니다. I'm Gregory Harris. I'm the curator of photography here at the High Museum of Art. I organize this exhibition, Picture in the South, 25 Years, which brings together 16 commissions that the High has initiated over the last quarter century. Since 1996, the museum has invited photographers to make entirely new bodies of work in the region. They can photograph whatever they want, however they want. They're given a lot of creative latitude to explore the South's landscape, the history of the region, the people, the culture, and a lot of the artists tend to look at how the long, complicated, fraught history of the region still resonates in the contemporary moment. The exhibition runs until February 6th, and I hope you'll come out and see it. 올해 새롭게 커미션을 받아 소개될 작가들로는 안미 레, 셰일라 프리브라이트, 그리고 짐 골드버그로 발표되었습니다. 25주년을 맞은 피처링 더 사우스 프로젝트 사진전은 내년 2월 6일까지 이어집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1월 23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876만 4,911명, 누적 사망자는 79만 5,047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2만 85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089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8만 748명, 누적 사망자는 25,6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89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0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3,873명, 누적 사망자는 1,417명입니다. 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2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3,092명, 누적 사망자는 1,676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9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내년부터 연방정부의 계약직 노동자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계약직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규정 제정을 22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기반한 것입니다. 임금 인상 대상은 청소 및 건물유지 보수 직군부터 퇴역 군인을 돌보는 간호인과 보육 종사자 등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인 32만 7천 명입니다.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은 성명에서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들은 사회에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한 인력이라며 임금 인상으로 이직률과 교육 비용은 줄어들고 생산성은 늘어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 나이로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시작으로 권력을 누렸던 그는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인물입니다. 이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반란 수괴 및 살인 등이 인정돼 사형과 무기징역을 잇따라 선고받고 2년 뒤 사면된 바 있습니다. 당시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는 전 재산이 29만 1천 원이라며 끝내 956억 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 환수가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지만 추징금은 법적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식료품 체인점 퍼블릭스가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조지아주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고객에게 판매되는 품목수를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퍼블릭스는 공급망 부족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휴가 동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한된 품목에는 크랜베리 통조림 소스, 으깬 그래비, 크림치즈 등 다수의 식료품이 포함되며 종이 냅킨과 일회용 컵 등 일반 물품도 판매 제한 품목에 들어갑니다. 퍼블릭스는 고객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각 제품에 품목 제한 표시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